엘리사, 네가 보내준 돈으로 우리 집 지붕을 고쳤단다. 이제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아. 쿠바에 계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고생이 보람되었다고 느꼈습니다. 10년 전 저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어 교환 앱에서 만난 한 남자의 제안으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죠. 졸업 후 한국에 와볼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쿠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희생으로 스페인 유학까지 갔지만 졸업 후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한국은 저에게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채 시작된 한국 생활. 처음에는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던 제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의 작은 항구 도시 마탄사스에서 태어난 엘리사 로드리게스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제 이야기는 카리브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탄사스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우리 가족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고 어머니는 관광객들을 위한 손바느질 작업으로 부수입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작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엘리사, 공부만이 너를 구할 수 있어. 우리처럼 평생 손으로 일하며 살지 않게 해주고 싶단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쿠바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평생 모아오신 적금과 친척들의 도움을 합쳐 저를 스페인으로 유학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무리예요. 그 돈이면 우리 집을 고치고 동생 교육비도 충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엘리사. 네가 가족의 희망이야. 네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거야. 이건 투자란다. 부모님의 단호한 결정 앞에서 저는 감사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꿈만 같았던 유학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친척들은 저에게 온갖 기대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무거웠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웃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마을의 노인들은 저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어디로 가든 항상 우리의 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세상은 넓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지. 항상 내 가치를 알고 꿈을 포기하지 마.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장, 오래된 침대,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쿠바를 떠나는 순간 창밖으로 작아지는 제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 희망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스페인에 도착한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드리드의 높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까지. 쿠바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고향의 바다 대신 빽빽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다음 날부터는 정신없이 바쁜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영학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스페인어도 쿠바 스페인어와는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유학 첫 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용돈을 벌었고 그중 일부는 꼬박꼬박 쿠바로 송금했습니다. 가끔 화상통화로 만나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자부심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항상 외국인 학생이었고 완전히 스페인 문화에 녹아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창밖의 별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언어 교환 앱을 추천해줬습니다.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한 그 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어 교환 앱에 가입한 첫날 저는 제 프로필을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쿠바 출신 스페인 유학생. 스페인어 원어민, 영어 중급, 새로운 언어에 관심 있음. 특별한 기대 없이 올린 프로필이었지만 몇 시간 후 여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현우입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나 영어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동양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 있었을 뿐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님. 저는 엘리사입니다. 스페인어 연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한국어는 처음 접하는데 어떤 언어인가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마드리드에서 멀지 않은 바르셀로나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호기심에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배운 한국어 인사는 발음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문화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현우는 한국의 음식, 전통, 대중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쿠바의 음악과 춤, 그리고 가족 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정말 음악과 춤을 사랑하나요? 현우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음악은 삶 그 자체예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우리는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유학생으로서의 고충과 꿈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도 그의 고민을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음식이 맛있어요.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현우의 설명은 구체적이면서도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 깔끔한 지하철, 한복과 같은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이야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IT 기업에 취직했고 바르셀로나에서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쿠바로 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쿠바에서는 전공을 살려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기는커녕 여전히 의존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1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한국의 사계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까지. 저는 그에게 쿠바의 해변과 컬러풀한 거리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한 우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었고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어느 날 졸업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우로부터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 다음 달에 휴가를 받았어. 마드리드에 가도 될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년 가까이 대화해온 사람이지만 실제로 만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현우님. 마드리드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도착하기 전까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아시아 남자들은 보수적이라던데 너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뭐가 그렇게 통하는 거야? 그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현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그의 진심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의 도착 게이트 앞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나왔지만 승객들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에는 현우라고 한글로 써 있었습니다. 현우가 보내준 한글을 따라 쓴 것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게이트를 주시하던 중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그는 영상통화에서 본 현우가 맞았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엘리사, 안녕하세요. 현우, 반가워요. 비행은 어땠어요? 우리의 첫 대면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차와 작은 소품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느껴보셨으면 해서 가져왔어요. 그 작은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도 쿠바의 커피와 작은 기념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며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나눴던 대화의 편안함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2주 동안 마드리드에 머물 예정이었고 저는 학업 중이었지만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마드리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작은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스페인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실감이 나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요, 현우.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직장 문화, 가족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쿠바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현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가벼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꿈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감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레티로 공원을 산책하던 중 현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단순한 우정 이상의 감정이에요. 현우의 고백은 직접적이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같은 마음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현우,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당신은 곧 한국으로 돌아갈 거고 저는 여기서 졸업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리가 문제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마음만 열어준다면.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우리의 연락은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현우가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사, 졸업 후에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어학연수나 취업 준비로 시작해서 천천히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모든 면에서 도와줄게요. 그의 제안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현우. 정말 큰 결정이니까요. 현우는 이해한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압박하지 않았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를 더 신뢰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오래 안아주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엘리사.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당신의 편이에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 현우에 대한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쿠바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기, 스페인에서 직장을 구해 정착하기, 그리고 현우의 제안처럼 한국으로 가보기. 각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쿠바로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대졸자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기는커녕 여전히 의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에 남는 것은 익숙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외국인으로서 취업의 벽이 높았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았고 외국인에게는 더욱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 한국. 완전히 낯선 나라,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현우라는 한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상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행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여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라고 들었어. 너무 보수적이고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응할 거야? 그 남자가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해? 친구들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우와의 영상통화에서 그가 보여주는 서울의 모습,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쿠바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딸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렴. 우리가 너를 유학 보낸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어. 쿠바의 현실은 너도 알잖니?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에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사, 내 인생이야. 네가 도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내 선택을 지지할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적어도 시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어학연수 비자로 시작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현우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정말요? 엘리사, 너무 기뻐요.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현우는 약속대로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어학원 등록,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을 위한 정보까지. 그의 진심 어린 도움은 제 불안을 조금씩 해소해 주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정말 가기로 결정한 거야? 용기 있는 선택이네. 행운을 빌어. 짐을 정리하면서 쿠바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고향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몇 가지만 선별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짐을 가볍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마드리드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4년간 생활했던 이 도시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독립심, 인내,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 이제 그 모든 것을 안고 새로운 세계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현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현우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불안이 잠시 잊혔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환영해요, 엘리사.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네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제 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높은 빌딩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 쿠바나 스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현우가 준비해준 곳은 서울 북부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지내다가 천천히 더 좋은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학원은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다 있어요. 현우는 세심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법부터 동네 맛집 정보, 긴급 상황 시 연락처까지. 그의 배려 덕분에 첫날부터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라고 들었지만 실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학원에서 매일 4시간씩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도 공부했지만 초기에는 간단한 대화조차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쿠바에서 왔어요. 이 한 문장을 완벽하게 말하기 위해 며칠을 연습했습니다. 현우는 퇴근 후 저를 도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인사동의 전통 문화, 강남의 현대적인 분위기까지. 저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고궁을 거니는 모습은 한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적응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에 좌절하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예절부터 대중교통 이용 방법, 쇼핑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노인 공경 문화를 몸소 배웠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음식점에서 물을 달라고 하려다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물 주세요. 물. 워터. 결국 제스처로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런 순간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적어도 시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저는 다시 일어나 도전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었습니다. 현우의 도움은 물론 어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도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야. 베트남에서 온 민, 일본에서 온 사쿠라, 태국에서 온 수파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왔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 차,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길을 찾는 것이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6개월 어학연수 비자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쿠바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방법을 찾을 것인지.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현우와의 관계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우와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6개월 동안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어요. 물론 단순히 비자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현우의 프로포즈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혼 비자를 통해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우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제가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을 보이자 점차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 너는 정말 배우려는 마음이 강하구나. 그 모습이 예쁘다. 결혼 후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를 준비하며 동시에 영어와 스페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저는 마침내 국제무역회사의 남미 담당 부서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남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당신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면접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쿠바에서의 경험, 스페인에서의 교육, 그리고 한국에서의 도전이 모두 연결되어 의미 있는 일자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문화, 동료 관계, 업무 방식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저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을 찾고 제 강점을 활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현우와 하루를 나누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주말에는 때로 쿠바 음식을 만들고 살사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에 갇히지 않고 이곳에서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더 깊은 차원의 문화적 충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적응을 넘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의 위계질서와 집단주의 문화가 때로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쿠바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스페인의 개인주의적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엄격한 선후배 관계와 회식,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회식에서 술을 거절했다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권하는 술을 마시는 것이 예의라고 들었지만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제 상황을 설명하자 존중해 주었습니다. 문화가 달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편하게 말해주세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문화적 차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존중하되 제 가치관도 지키는 균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요리부터 차례 지내는 예절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첫 명절에 저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된 순서로 내오기도 하고 인사 예절도 서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으시다가 결국 한숨을 쉬셨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엘리사.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한국의 가정 문화를 알려주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제사 음식 준비, 손님 접대 예절까지.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깊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엘리사, 너는 배우려는 마음이 예쁘구나. 우리 며느리 중에 제일이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문화적 배경이 회사의 남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동료들은 저를 문화통역사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문화적 뉘앙스까지 이해하는 제 능력이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남미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에서 한국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며 양쪽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남미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설명하고
반대로 남미 시장의 특성을 한국 동료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보람찼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덕분에 우리가 콜롬비아 시장에서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팀장님의 칭찬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화적 충돌과 적응 과정이 이제는 제 경쟁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어에 더 능숙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쿠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려 했지만 점차 쿠바계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좋은 점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효도 문화는 제가 부모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쿠바의 낙천적인 태도는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쪽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 삶에 통합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은 현우의 이해와 지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우면서도 제 뿌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쿠바 음식을 만들고 살사 댄스를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문화는 당신의 일부예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해요. 현우의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그 사이의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직장에서 첫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남미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며 회사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쿠바 시장 진출은 제 개인적인 성취감을 더했습니다. 오랜 경제 제재로 폐쇄적이었던 쿠바 시장에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고향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쿠바 프로젝트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분기 성과의 주역이에요. 팀장님의 칭찬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회사, 이 나라에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제 역할은 단순한 번역이나 통역을 넘어 두 문화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로 확장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쿠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월급을 받으며 저는 드디어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엘리사, 네가 보내준 돈으로 우리 집 지붕을 고쳤어. 이제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아. 네가 자랑스러워, 딸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었던 더 나은 삶을 제가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현우는 제 기쁨을 함께 나누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엘리사.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추가 수입을 위해 주말에는 스페인어 과외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어민 교사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와 주말에 몇몇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는 추가 수입과 함께 새로운 보람도 느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스페인어가 재미있어졌어요. 다음에 스페인 여행 갈 때 꼭 써볼게요.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 저도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라틴 문화와 정서까지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제 문화적 뿌리를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4년 차, 저는 드디어 오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저축과 준비를 마친 후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 예약, 숙소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일하는 곳,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 너무 기뻐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쿠바를 떠나 국제선 비행기를 타신다며 설레고 긴장된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현우와 함께 도착장을 주시하며 저는 어떤 말로 부모님을 맞이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게이트를 통해 나오셨을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쳐 달려가 그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더 깊어진 주름, 어머니의 하얗게 새긴 머리카락을 보며 저는 시간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그분들은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엘리사, 우리 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부모님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배려에 부모님은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우리 사위를 실제로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아버지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며 가족 간의 첫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두세 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2주 방문 일정 동안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고궁부터 남산타워, 제주도까지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 전통이 살아있는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시도록 계획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놀라워하셨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발달된 기술까지.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시장을 돌아보며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물건들에 감탄하셨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른 세계구나, 엘리사. 네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 아버지는 한국의 경제 발전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는 쿠바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제 사무실과 동료들을 소개하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팀장님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로드리게스 씨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따님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 성과를 직접 들으시는 부모님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한 것을 보며 저는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지자 아버지가 갑자기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엘리사, 너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우리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이제 네가 이곳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을 인정해주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내준 돈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나아졌단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거야. 네가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행복하다. 현우는 비록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부모님께 정중하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엘리사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의 말을 스페인어로 통역해드렸고 부모님은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모님을 공항으로 배웅하는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갈게요. 건강하게 계셔요. 부모님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너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란다, 엘리사. 네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렴. 그렇게 부모님의 방문은 끝이 났지만 저의 한국 생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의 인정과 축복은 제게 더 큰 자신감과 목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에 기여하고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방문 이후 저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 리더 포지션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고 저는 주저없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외국인으로서 팀장 역할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기업 문화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될 거예요. 인사팀 면접관의 우려에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다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다양성이 중요하니까요.
치열한 경쟁 끝에 저는 남미시장 개발팀의 팀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외국인 팀장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만큼 주변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팀장 역할을 시작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식 리더십과 제가 알던 서양식 리더십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팀장이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강했지만 저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은 제 리더십 스타일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팀장님, 처음에는 외국인 상사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해요.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팀원의 이런 피드백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조직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제 방식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생활 5년 차,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과정은 복잡했지만 현우의 도움과 회사의 지원으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영주권이 승인되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축하해요, 엘리사.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도 한국의 일원이 되었네요. 현우의 축하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이 모든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으로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끄는 남미시장 개발팀은 회사의 수출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고 특히 쿠바, 콜롬비아, 브라질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로드리게스 팀장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 회사는 남미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최고 성과팀으로 남미 시장 개발팀을 선정합니다. CEO의 이런 공식적인 인정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더 큰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꼈고 때로는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와 높은 기대치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과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했을 때 저는 인생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예요. 현우의 걱정 어린 충고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쿠바에서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과 한국의 빠른 템포 사이에서 저는 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복 후 저는 업무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위임,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저는 똑똑하게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팀에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팀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접근법이 회사 문화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팀의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더 활기차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이직률도 낮아졌습니다. 이런 성과는 회사 전체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팀들도 우리의 업무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점차 회사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리게스 팀장님의 리더십 스타일이 우리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팀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팀장의 이런 피드백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6년 차, 저와 현우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계획을 넘어 두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세대를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양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쿠바의 부모님은 영상통화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를 실제로 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시부모님도 첫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저희 부부를 더욱 챙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관리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제 방식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회사에서도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출산 휴가 제도와 직장, 내 임산부 보호 정책은 제가 쿠바나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안전하고 교육 시스템도 훌륭하고 사회적 지원도 있으니까. 현우와의 대화에서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제 삶의 성공을 넘어 다음 세대의 행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제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직업적 성취와 함께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딸 소피아의 탄생은 저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쿠바와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소피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문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당신을 닮았고 코와 입은 저를 닮았네요.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현우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단순히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가교와 같았습니다. 육아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육아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육아 방식은 때로는 너무 엄격하게 느껴졌지만 쿠바의 자유로운 방식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양쪽의 장점을 취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한국의 교육열과 체계성, 그리고 쿠바의 창의성과 정서적 표현력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요. 현우와 저는 소피아가 두 문화의 언어와 가치관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쿠바의 음악과 한국의 동요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회사의 지원과 현우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현우는 전통적인 한국 남편의 이미지를 벗어나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제게 큰 지지가 되었고 우리 가정의 행복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소피아는 우리 둘의 아이니까요. 현우의 이런 태도는 제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변화해가는 한국의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그녀를 데리고 쿠바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 손녀를 소개하고 소피아에게 쿠바의 문화와 가족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쿠바 방문은 감동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소피아를 처음 안았을 때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다니 꿈만 같구나. 네가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룰 줄 몰랐어, 엘리사. 부모님의 집에서 보낸 2주 동안 소피아는 쿠바의 음악,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운 듯 했습니다. 현우도 쿠바의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쿠바 음식을 즐기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고향은 정말 아름다워요, 엘리사.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만은 정말 풍요롭네요. 현우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쿠바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인간관계와 정서적 풍요로움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도 지키고 싶었던 가치였습니다. 쿠바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진정한 가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결심은 제 직업적 목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직접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팀장의 제안은 우리 회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CEO의 지지 아래 제 프로그램은 회사의 핵심 교육 과정이 되었고
저는 국제 비즈니스 문화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8년 차,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여 석사 과정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공은 국제 경영과 문화 교류였고 제 경험과 관심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야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엘리사. 일과 가정, 그리고 학업까지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현우의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는 논문을 쓰는 생활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은 보람찼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저는 다문화 기업 환경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한 이 논문은 학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제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의 연구는 점점 다양화되는 한국 기업 환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인재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지도교수의 이런 평가는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회사에서의 성공을 넘어 학문적으로도 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저는 주말마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적응하려는 외국인 배우자들, 특히 남미 출신 여성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제 경험담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쿠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 출신 여성들은 저를 롤모델로 여기며 따랐고 그들 중 일부는 저처럼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 갔습니다. 이런 활동은 소피아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소피아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가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좋았고 오히려 자신의 다문화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에게 쿠바 노래를 들려줬어요. 다들 너무 신기했어요. 소피아의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가진 특별한 강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며 더 넓은 세계관과 적응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 생활 9년 차, 저는 회사에서 임원 자리를 제안받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이사라는 직책은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성취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씨의 리더십과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은 우리 회사의 해외 시장 확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시길 기대합니다. CEO의 이런 신뢰에 저는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결정은 단순히 한 팀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임원 승진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그분들의 자부심 가득한 반응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성공을 이루다니 꿈만 같구나. 네가 한국으로 떠날 때는 걱정했지만 내 선택이 옳았어. 부모님의 인정은 제가 걸어온 모든 여정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쿠바의 소녀가 한국에서 임원까지 오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습니다. 임원 역할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고 때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소피아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그녀의 교육과 정서적 지원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가치관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성공이 단순히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개인적 성장,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사의 유연근무제를 제안하고 제 자신부터 실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근무와 탄력적 시간 관리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이사님의 유연근무제 도입은 우리 회사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인사팀의 이런 피드백은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회사 전체의 문화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10년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남미 진출 전략에 관한 정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입니다. 이는 제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위원님의 다문화적 배경과 경험은 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관의 이런 평가는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쿠바와 한국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넘어 이제는 한국과 남미 전체를 잇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저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남미 시장에 효과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남미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소피아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랑했고, 그로 인해 더욱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의 순수한 꿈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의 여정이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비쳤고 그것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10년이 지나며 저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쿠바의 따뜻함과 한국의 체계적인 면을 모두 갖춘 저만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한국 생활 10년을 맞이하며 저는 조용히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쿠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게 되기까지 그 여정은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교환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마드리드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현우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경우에는 그 변화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아마 저는 지금쯤 쿠바로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가능성에 잠시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쿠바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가족과 가까이 지내며 익숙한 환경에서 살았겠지만 지금처럼 안정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현우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전혀요. 물론 쿠바가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만든 삶은 제가 꿈꿔왔던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대화는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쿠바 노래를 가르쳐주는가 하면 집에서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 만화를 보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소피아는 우리 두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문화적 경계가 우리가 느꼈던 것만큼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소피아의 학교 생활은 제게 또 다른 적응의 과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부모 모임, 소풍 도시락 준비, 숙제 도와주기 등은 한국 엄마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외국인 엄마인 저에게는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처음 학부모 모임에 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그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친절했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건네왔습니다. 쿠바는 어떤 나라인가요? 소피아가 어떻게 두 언어를 모두 배웠나요? 쿠바 음식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몇몇 학부모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지 엄마는 제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주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엘리사 씨가 우리 동네에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요. 민지 엄마의 이런 말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단지 외국인 엄마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미 시장팀을 이끌며 저는 한국 제품을 남미에 소개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쿠바 시장이 조금씩 개방되면서
제 고향에 한국 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보람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차장님 덕분에 우리가 쿠바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팀원의 이런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문화적 배경이 실질적인 가치가 되어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우리 동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적응하려는 외국인 배우자들, 특히 남미 출신 여성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적응 팁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제 경험담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눈에서 감사함을 볼 때마다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봉사를 통해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을 경험했습니다. 소피아도 이런 활동에 종종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엄마, 오늘 마리아가 스페인어로 안녕이라고 했어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소피아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자라면서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 생활 11년 차, 저희 가족에게는 소소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우리는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요. 제가 쿠바에서 이런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원이 있는 집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쿠바에서는 항상 자연과 가까이 살았는데 한국의 아파트 생활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작은 텃밭에 쿠바에서 즐겨 먹던 허브와 채소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쿠바 요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신선한 코리앤더와 민트가 있으니까요. 현우는 제 취미를 적극 지원해 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정원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피아도 자신만의 작은 화단을 갖게 되어 매일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며 기뻐했습니다. 집들이 날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저는 쿠바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현우는 한국 음식을 맡았습니다. 두 문화의 맛이 어우러진 식탁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엘리사 씨의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현우 씨, 아내가 외국인인데도 김치찌개를 이렇게 잘 끓이네요. 친구들의 칭찬에 저희 부부는 뿌듯해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며 만들어낸 조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현우와 소피아와 함께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쿠바에서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의 외로웠던 유학생활, 그리고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적응기를 거쳐 이제는 이렇게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멀리 왔네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소피아가 자라는 모습,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 그리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나누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거창한 꿈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소중하고 행복한 비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외국인에서 이웃으로, 이방인에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여전히 악센트가 있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여전히 가끔은 문화적 차이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의 이런 여정이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저는 그 기회를 통해 이제 그분들께 안정과 자부심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쿠바로 송금하는 생활비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쿠바를 방문하거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네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만의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제 한국 생활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난했던 쿠바의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현우의 사랑, 그리고 한국 사회의 포용이 만들어낸 기적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적의 일부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잠들기 전 저는 종종 쿠바 자장가와 한국 자장가를 번갈아 불러줍니다. 두 언어, 두 멜로디가 어우러지는 그 순간 저는 두 세계가 만나 피운 아름다운 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소피아의 작은 속삭임은 제게 가장 큰 성취감을 줍니다. 제 여정이 그녀에게 영감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행복입니다. 두 세계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집의 의미를 발견한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용기와 꿈을 믿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용기와 꿈이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